제68화 중국 최초의 무상왕이 된 북제의 고위. 무상왕은 태상왕의 부친이며 황제의 조부를 말합니다. 황제가 다음 황제에게 황위를 물려주면 태상왕이 되는데 후임자가 다시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면 태상왕보다 높은 무상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황제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태상왕은 드물게 등장하고 무상왕은 더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 태황, 태후가 종종 등장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중국의 첫 태상왕은 북제, 후주, 고위입니다. 서쪽의 북주가 동쪽의 북제로 쳐들어오자 황제인 고위는 화를 피하기 위하여 8살의 태자인 고항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어서 고위는 황제인 고항에게 자리를 임성왕 고계에게 물려주라고 명하면서 자신은 무상왕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북제가 북주에게 멸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576년 10월 고위는 사냥터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황제가 가장 아끼는 풍소련도 함께하였습니다. 당시 국경을 넘어 침입한 북주와의 싸움으로 북제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고 전령이 전장터에서 말을 달려 황제의 사냥터에 이르렀습니다. 북주군이 평양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곧 진주까지 위급하게 될 것입니다. 급보를 알리는 전갈이 3차례나 이어졌지만 우승상 고한이경은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막아섰습니다. 지금 황상께서 사냥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 그깟 변경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로 호들갑을 떨지 마라. 저녁 무렵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평양성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그제야 황제 고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고위가 빨리 돌아가려 하자 풍소련이 끼어들었습니다. 폐하 아직도 흥이 가라앉지 않았사옵니다. 한 차례만 더 몰아본 뒤 돌아가도록 하시지요. 풍소련은 전쟁이 사냥처럼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냥하는 걸 구경하는 것이 전쟁 구경하는 것만큼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위를 종용하여 평양성을 되찾는 전투를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고위는 풍소련의 말이라면 모두 들었으므로 그대로 따랐으며 풍소련도 군복을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평양성은 원래 북제의 땅이었고 북제가 출병한 것은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양성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수비하는 북주의 대장 양사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수하였지만 북제 군대의 용명 앞에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평양성이 북제의 손에 되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풍소련은 이내 해가 지려고 하니 공송전의 성대한 장면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황제인 고위는 그녀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었습니다. 다음날은 하늘이 어둡고 북풍이 불며 눈이 흩날렸습니다. 풍소련은 이날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성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풍소련으로 인하여 북제는 2번이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그치고 날이 맑아진 후에 북주의 황제 고위는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연일 혈전을 벌이다 북제 군대는 패하고 진양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전투가 끝난 후 북주의 무제는 추운 날씨에 병사들이 고생이 많다고 군대를 장안으로 돌려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주의 대장 양사언은 지금의 기세를 살려 북제의 진양을 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북주의 황제 무제는 북제군을 추격하여 진양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진양성은 성벽도 높고 견고한 성으로 양식과 무기도 충분하였고 북주의 병사들은 먼 곳까지 싸우러 온 상황이고 날씨가 추웠으므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곧 물러날 상황이었습니다. 고위는 성의 높이 천교라는 관망대를 설치하여 풍소련과 함께 적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정을 탐지하려기보다는 그냥 관광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천교에서 내려오면 풍소련은 춤으로 고위를 위로하였고 고위는 내가 춤추는 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천교가 갑자기 무너지자 풍소련은 불길한 징조라며 고위에게 진양을 버리고 업성으로 돌아가자고 졸랐습니다. 고위는 풍소련이 한마디에 업성으로 돌아갔고 북주는 손쉽게 진양성을 차지하였습니다. 북주의 군대는 여전히 10만의 정예병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싸운다면 다시 대승을 거둘 저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소련의 말에만 귀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업성에서 점술가의 나라의 운이 다했으니 황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위는 황위를 8살인 태자 고항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풍소련을 데리고 청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고위는 풍소련과 함께 남쪽의 진나라로 망명할 생각까지 하고 도망을 쳤지만 함께 도망가던 고한이 괜히 배신을 하여 황제 일행을 북주에 넘기자 전쟁 시작 6개월도 안 된 577년 3월에 고위는 북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위는 포로가 된 후 북주의 무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였는데 그것은 풍소련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무제 우문옹은 비웃듯이 껄껄 웃으며 내뱉었습니다. 내겐 천하가 벗어놓은 신발인데 늙은 계집 하나를 그대에게 주기 아까워하겠는가. 우문옹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풍소련을 고위에게 하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북주의 태묘에 포로를 바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위 등 가족들과 대신 수백 명은 포로로서 투항하는 모습을 하고 북주의 태묘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제의 50주, 160군, 330만 호는 모두 북주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에 연회를 베풀면서 북주의 우문홍은 고위에게 춤을 추라고 시키고 고위는 춤을 추게 됩니다. 반년 후 북주의 누군가가 고위가 모반을 꾀한다고 고발합니다. 고위와 일족 100여 명이 모조리 처형됩니다. 고위의 동생인 백치인 고인영과 장애인인 고인화만 남겨둡니다. 이들은 서촉이 구석진 곳으로 쫓겨가서 일생을 마칩니다. 고위가 사사된 다음 북주의 무제는 풍소련을 자신의 동생인 대왕 우문달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우문달은 원래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풍소련을 얻고 그녀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문달은 581년 수문제가 된 양견에게 피살되었고 양견은 풍소련을 우문달의 정비인 이씨의 오빠 이순에게 다시 하사하였습니다. 과거 우문달이 풍소련을 얻은 후 정실 부인인 이씨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딸인 이씨의 고통을 기억한 이순의 모친은 풍소련에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순의 모친은 풍소련에게 베옷을 입고 매일 쌀을 찢고 나무를 베며 밥을 하고 빨래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풍소련에게 욕을 해대고 질책하며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풍소련은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풍소련은 원래 북제의 후주인 고위의 목황후의 시녀였습니다. 당시 고위는 비파를 잘 연주하는 조소희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광후는 조소희를 견제하기 위하여 풍소련을 고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풍소련은 남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았고 3가지 재주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풍소련은 음악과 무용을 어린 시절부터 잘 하였고 궁중에 들어온 이후에는 여러 후궁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남자를 홀리는 수완도 익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풍소련은 새로운 것을 익히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광우를 모시면서 안마를 해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양하게 추, 례, 반, 담, 안, 앞, 제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모광우의 피로를 풀어주었으며 안마 기법을 숙달시켜 나갔습니다. 셋째, 풍소련은 타고난 몸매가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곡선미가 있었고 겨울의 차가운 계절에도 부드럽기가 면화와 같아서 따뜻하였고 여름이 푹푹 찌는 더위에도 옥을 깎은 것처럼 시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목황후는 황제로부터 조소희를 떼어놓기 위하여 풍소련을 보냈지만 정작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황제는 조소희로부터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풍소련에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몸매,
매끄러운 피부는 물론 뛰어난 비파 실력과 춤과 노래, 거기에 더해진 안마 실력까지 갖추어 황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황제 고인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풍소령과 함께하면서 북제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홍한 화수에 빠진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사스러운 궁전을 지어주고 밤새워 음주 가무를 함께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조정에서 대신들과 국사를 논의할 때에도 풍소련을 품에 안거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어서 대신들은 황제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보고를 하거나 말을 더듬고 할 말을 잊어버리는 등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됩니다. 미세계에 빠지니 나라는 망조가 들고 가시나무 가득하게 슬픔만이 시작되었네. 풍소련의 아름다운 몸이 가로누운 밤, 북주의 군사들이 진양성을 함락시켰다네. 달콤한 웃음은 군왕이 본분을 잊게 만들고 군장을 걸쳐도 미녀는 군왕 눈에 아름답기만 하구나. 진양성은 이미 함락되었으니 돌아볼 것도 없고 한 번만 더 사냥몰이 하자고 군왕에게 속삭이네. 당나라 말기에 활동하던 두목과 더불어 이두로 불린 시인 이상은이 북제의 황제 고위와 풍소련의 망국의 사랑을 노래한 북제이수라는 시입니다.